네,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강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는데, 인강으로 대체한 점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AJAX에 대한 내용이고요. 웹 서비스에서 빠질 수 없는 기능이 된 이제 AJAX를 배워볼 거예요. AJAX를 배우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인데, 이 코드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는 이렇게 슬라이드, 이제 글씨가 뾰로롱 나타나는 거의 효과를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컬렉션이나 어레이 그런 개념들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for each 어레이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AJAX를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AJAX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내용들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HTML 코드를 살짝 볼게요. 이 위에까지는 저희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article2라는 이 포스트 영역과는 별개의 영역을 제가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뭐 AJAX라는 제목 달아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갈 리스트 영역 HTML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들을 채울 버튼, 저희 유저 인터랙션 버튼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게 짧네요. 네, 그때는 길게 썼는데 이렇게 짧게 있고요. 우리가 위에서 드로우 네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분리를 해볼게요. 자, 같은 디렉토리 안에 저는 3번이라는 디렉토리에 이제 이 파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슬라이드 제이스라는 파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내용들을 잘라서 여기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은 슬라이드 JS 잘 되는지 볼까요? 네, 잘 연결이 되었고요. 이거 외에는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CSS나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JAX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AJAX는 이제 영어로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게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가 AJAX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인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저희가 배우는 언어이고, XML도 언어고, HTML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를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인데, 한글말로는 비동기입니다. 그러면 비동기가 뭐냐? 그러면 비동기가 있으면 동기가 있겠죠? 그럼 동기는 뭐냐? 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동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청과 그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동기는 요청과 그 결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청과 결과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웹 서비스를 만들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죠.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엔드한테 요청을 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줄 글에 대한 데이터를 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백엔드는 그 결과, 그러니까 글 목록을 프론트엔드 쪽에 주게 되죠. 이제 여기서 요청은 그 데이터를
서버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는 서버에서 요청받은 내용을 요청한 프론트엔드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은 비동기가 왜 쓰여야 하고 동기를 쓰면 되지 왜 비동기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타임라인이나 피드를 보면서 내리다가 좀 재밌는 글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 이제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좋아요를 딱 눌렸어요. 여기서 이제 비동기가 아닌 느낌으로는 좋아요를 딱 눌렀는데 새로 고침이 돼요. 이제 프론트엔드는 이 좋아요를 한 다음에 결과값,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결과값을 서버한테 주고 그 서버는 그걸 받은 다음에 다시 전체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연결을 주는 거죠. 원래는 그랬어요. 동기라는 것은. 나는 분명히 좋아요라는 데이터만 바꿨지만 서버 측에서는 그 좋아요 데이터를 받고 다시 그 페이지를 그려야 될 전체 데이터를 주게 되는 거죠.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난 좋아요에 대한 결과값을 주고 다시 그 결과값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좋아요 숫자를 올리면 될 뿐인데 서버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주어가지고 다시 전체적인 사이트를 그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동기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은 페이스북은 사실상 새로 고침을 하지 않죠.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은 그 즉시 바로 숫자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있는 페이지가 깜빡깜빡 한다든지 아니면은 타임라인이나 피드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렀을 때 비동기적으로 서버한테 요청을 해요. 좋아요 올려주세요. 그럼 서버는 그 좋아요를 올린 다음에 그 좋아요를 올렸어 라고 응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게시글 데이터나 아니면 유저 데이터나 다시 넘겨줄 필요 없듯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이 이유로 비동기가 등장을 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런 예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다음 이벤트나 다음 코드는 작동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다운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동기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된다, 다운로드가 완료한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처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눌러요. 그 동시에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웹사이트를 구경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다운을 누르고 다운이 되는 동안 동기적이면은 이 구경하는 뭐 스크롤이나 다른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이트가 순간적으로 멈춰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벤트나 다운로드 같이 좀 대규모 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비동기 처리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는 다운로드를 눌러놓고 비동기 요청을 해놓고 사용자가 보는 화면 외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 다운로드 처리를 진행을 하고 사용자는 그 처리랑 상관없이 사이트를 둘러본다거나 다른 버튼을 눌러본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가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는 대신 구조가 복잡한 대신 결과가 주어지는 시간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자원적으로 효율적이고요. 대신 동기는 구조가 간단하지만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 사용자는 그 서비스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프론트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버가 저희 백엔드에서 구현한 장고나 레일즈로 구현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위에 거는 동기, 처음에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서버한테 보내고 이걸 받으면 리스폰스를 보내지만 비동기에서는 리퀘스트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인 XML, HTML 리퀘스트라는 것에 요청을 보내고 이 친구는 비동기적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응답받기 전에 비동기적으로 서버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비동기 처리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등장한 XML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름만 봤을 때는 XML HTTP 리퀘스트이면은 XML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HTTP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름만 이럴 뿐이지 사실상 리스폰스로 받는 데이터의 형태는 XML이 될 수도 있고, HTML이 될 수도 있고, JSON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청하는 형태도 HTTP가 될 수가 있고, FTP가 될 수가 있는 요청 형태죠. 그냥 이름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보통은 JSON으로 데이터를 받고, 리스폰스를 받고, 그 다음에 HTTP 통신으로 리퀘스트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코딩으로 이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저희 방금 슬라이드.js 만든 파일로 가서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변수 이름은 xhr 그리고 new xml http request. 방금 만든 함수를 변수에 담았고요. 그러니까 객체를 담은 거죠. 객체를 담고 이 객체에 onload라는 함수가 있어요. 정정할게요. XML HTTP 리퀘스트는 함수가 아니고 객체입니다. 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onload라는 함수가 있어서 일단 적어줬고, 그 다음에 op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xlch send라는 함수를 적어줄게요. 자, 위에서 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onload는 이 요청을 보내고 리스폰스가 오잖아요. 그 리스폰스에 대한 처리를 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open은 어디로 리퀘스트를 보낼지, 예를 들어 URL, http, like, lion, org.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get 메소드, post 메소드, delete 메소드, put 메소드, fetch 메소드 이런 걸 정해준 함수고, send는 이제 보낸다는 액션을 취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는 get이라는 메소드로 요청을 날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의 주소 http example 어떤 주소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자, 그리고 서버에는 리스폰스가 데이터도 있지만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이제 응답 코드, 응답 상태를 나타내주는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 그 다음에 404, 그 다음에 401, 500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보이는 코드고요. 200은 이제 성공적으로 요청이 왔고 성공적으로 리스폰스가 된 거예요. 여기도 리퀘스트라고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는 not found error라고 에러예요. not found. 해당 URL에 대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4 같은 경우는 URL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그 URL이 원래는 있었는데 서비스 측에서 폐기를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401에러는 어설라이즈 에러예요.
그래서 401 어설라이즈는 뭐 해당 URL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권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설라이즈,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에러. 예를 들어서 이 URL에 들어가려면 로그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토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리스폰스 코드를 뱉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500에러는 서버 에러. 거의 뭐 서버가 다운됐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느낌의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버가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건데 데이터가 와야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리스폰스가 왔을 때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문을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if xhr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200 이라고 하면은 이제 200은 성공적인 리퀘스트고 성공적으로 리스폰스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일단은 콘솔에 해줄게요. 뭐 콘솔에 xhr 스테이터스 에러라고 적어주면은 이제 통신이 실패했을 때 어떤 에러가 났는지 콘솔에 띄워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XH 리스폰스가 왔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 보고 싶으면은 XHR 리스폰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어떤 서버에다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거기서 어떤 값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서버에 보낼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제 인터넷 찾아봤는데 제이슨 플레이스홀더 잘 안 보이려나? 이게 안 되네. 주소를 코드 안에다가 첨부를 해놓을게요.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ake Online REST API for Testing and Prototyping.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서버에 요청을 보내야 되는데 서버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 주소로 보내면 된다고 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get 메소드로 이 주소에 보낸다. 그 다음에 주소로 보냈을 때 결과값을 이렇게 한다. 콘솔로 찍는다. 테라 고침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드로우 내부 JS. 저희가 저번에 했던 이게 없네요. 이거 주석 처리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 폴더에 이 파일이 없어요. 네, 왔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이슨이 왔어요. 리스폰스가 성공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유저 아이디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지금 뭐 타이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투두라는 내용, 투두 API인데 여기 뭐 투두니까 뭐 이 일을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해주는 키 밸류도 있네요. 이거 말고도 여기 밑에 보면은 뭐 방금 했던 투두, 그 다음에 포스트 관련 내용, 뭐 코멘트, 앨범, 뭐 유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get 메소드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포스트나 뭐 딜리트, 패치 이런 메소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이 사이트가 만들어 놨고요. 저희는 포스트를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포스트라고 한번 다시 보내보면은 이렇게
포스트 100개가 배열로 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 타이틀 있잖아요. 타이틀이랑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이 타이틀의 내용을 여기 밑에 Hello Maru, my name is Maru 밑에 계속 추가해보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볼게요. 짜기 전에 잠시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고, 이제 포스트 배열이 필요하진 않아요.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가 1번이 포스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2번이 포스트 가져오고 3번이 포스트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스트스가 아닌 이렇게 뒤에 번호를 아이디 번호를 넣어줄 거고,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씩 오면서 아이디와 타이틀 내용을 뽑아서 여기 밑에 리스트화를 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리퀘스트 작업,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내용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펑션 리퀘스트 라고 두고 얘네들을 여기 안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id 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d라고 하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id 값이 바뀌는 게 들어갈 거고 여기에 id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함수를 만들었고 인자로 여기 숫자 id를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스폰스 값에서 자, 이걸 가져왔어요. 제이슨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 이 id 값을 뽑고 타이틀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이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 id 값을 뽑고 싶으면 id 이렇게 해서 뽑는 거고, 타이틀을 뽑고 싶으면은 타이틀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XHR 리스폰스가 얘니까 바로 한번 아이디를 한번 뽑아볼게요. 함수로 만들어서 바로 작동을 하겠네요. 이거 처리해주고, 자, 여기 보면은 id is not defined 라고 떠요. 에러가 났죠? 왜 에러가 났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이 친구가 제이슨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금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펑션이 있어요. 타입오프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펑션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지워졌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방금 그 에러가 아니었군요. 다시 에러를 보여드릴게요. id고 여기를 다시 1로 만들어 볼게요. 네, 헷갈리네. undefined. 그러니까 뭐 정의가 안 된 거죠. 얘 값이. 그래서 지금 이 앞에가 제이슨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슨이 아니고 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보면은 스트링이라고 하네요. 결값이 JSON 아니고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에서 점하고 ID 하면은 당연히 뭐 결합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JSON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돌려놓고 랩 JSON 그 다음에 JSON parse XHR response.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JSON이라는 객체가 parse라는 함수를 갖고 있고, parse는 스트링을 JSON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JSON을 변환한 게 잘 변환되는지 한번 볼게요. JSON 이런 식으로 하죠. request 1 이러면 바로 함수가 돌겠죠? 자, 뭔가 아까 전에는 좀 달라요. 아까는 스트링 형태였고 지금 JSON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id 치면은 바로 1 잘 뽑히고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잘 뽑히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사이트에 요청을 보내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리스트화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펑션 write sentence 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리스트를 변수에 담아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 get element by id text list console log list. 잘 뽑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보려면은 write sentence 네, 여기 잘 나오고, 제가 element by id랑 클래스 elements by class name을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쿼리 셀렉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저희 CSS에서 아이디는 샵하고 뭐 라고 했고, 클래스는 점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아이디를 찾고 싶은 애를 샵 텍스트 리스트라고 하면은 아이디가 텍스트 리스트인 애를 찾아줘요.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쿼리 셀렉터는 뭐 바로바로 클래스를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은 뭐 CSS에서 했던 것처럼 샵 텍스트 리스트 안에 뭐 클래스 컨텐트라는 뭐 div를 찾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CSS 같이 쿼리로 다큐멘트에서 엘리먼트를 찾아줘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셀렉터를 한번 더 써볼게요. 쿼리 셀렉터는 썼고, 이제 리스트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document create element li. 그 다음에 li에는 inner html.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꺽쇠 따옴표 넣어주고, 링이 텍스트, 그 다음에 $id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까 타이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d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텍스트를 인자로 넘겨받고 id를 인자로 넘겨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문장을 써줄 건데, 첫 번째에는 타이틀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는 id가 들어가게 한다면은 첫 번째 글의 타이틀과 첫 번째 글의 id가 저기 밑에 들어가도록 구상을 했어요.
여기 아니고 이건 없는 거죠. 예시된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갔죠? 자, 잘 들어가는 게 보이고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게요. 버튼 이벤트가 있었죠? 다큐멘트 get 쿼리 셀렉터 써보죠. 쿼리 셀렉터 샵 버튼, 여기 위에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입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줄 거예요. 클릭 펑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퀘스트를 보낼 거예요. 여기서 리퀘스트는 id 라고 보낼 건데 이 id 보다는 인덱스라고 하죠. 위에 거랑 헷갈리니까. 이 인덱스가 몇부터 시작하냐, let 인덱스 1부터 시작하는 아이디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눌렀을 때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렀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보내고 나서 인덱스의 숫자를 하나 늘려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번 누르면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아이디 값을 가져오고 다시 누르면은 두 번째 글을 가져오고 다시 누르면은 세 번째 글을 가져오고. 자, 이런 식으로 서버와 통신하면서 서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새로 고침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고요. 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막 눌러 볼게요. 아, 너무 막 눌렸나? 자, 너무 빨리 눌렸나? 다시 천천히 눌러볼까? failed 저기 failed네. 뭐 상관없을 것 같네요. 인터넷이 느린가? 얘는 왜 failed일까요? 캔슬드?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failed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지금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바란 거는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 1, 2, 3, 4, 5로 써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1, 2, 3, 4, 5로 돼 있는데 이걸 어제 막 눌러보면은 막 숫자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와야 되는데 여기가 2가 오고 여기가 1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비동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먼저 온 결과값 2번 글이 첫 번째로 써지고 뭐 3번 글이 써지고 그 다음에 1번 글이 써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동기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간단한데 여기에 false라고 해주면은 이 객체는 동기로 요청을 보내게 돼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이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데이터가 되게 작아가지고 지금 깜빡하는 것 같은데 이 파란색으로 되는 순간 이 사이트가 순간 멈춘 거예요. 근데 비동기로 하면은 깜빡깜빡 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보내놓고 그 결과감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지막 수업을 오프라인이 아닌 인강으로 대체를 해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화려하고 맛있게 장식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뭐 앞으로 어떤 것을 하시든 뭐 프로그래밍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고, 그렇게 그런 좋은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강의 6시간, 5시간 정도 한 것 같죠? 이때까지 5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멀리 오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